직장인이라면 한 번쯤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월급만 성실히 받았을 뿐인데 어느 순간 자산이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에 도달하는 삶입니다. 대부분은 불가능한 이야기로 치부하지만 실제로 그런 인물이 존재했습니다. 오너 일가도 아니고 창업자도 아닌데 월급쟁이 신분으로 재산 1조 원에 가까운 자산을 쌓은 전설적인 직장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부의 공식은 비교적 단순합니다. 사업에 성공하거나 자산을 물려받거나 혹은 한 번에 큰 기회를 잡는 것. 하지만 이 사례는 그 어떤 공식에도 정확히 들어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이학수 전 부회장입니다. 그는 평생을 삼성에서 보낸 전형적인 삼성맨이었습니다. 외부에서 보면 오너 일가가 아닌 전문 경영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위치였지만 내부에서는 삼성의 실세, 영원한 2인자로 불릴 만큼 영향력이 막강한 인물이었습니다. 당시 삼성이라는 조직에서 2인자라는 표현은 단순한 직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룹 전체 의사결정에 깊이 관여하는 위치를 뜻했습니다. 즉,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실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리였습니다. 1946년 6월 25일 경상남도 밀양군 무안면 내진리에서 아버지 이원조와 어머니 민병순 사이의 외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마산중학교, 1965년 부산상업고등학교, 1969년 고려대학교 상과대학 상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을 수료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고교 1년 선배이며 강병철 전 롯데 자이언츠 감독과 고교 동기이고 대학 직속 선배는 이명박 대통령입니다. 고려대학교 졸업 후 1971년 1월 제1모직에 입사하여 경리과에서 근무하였습니다. 1978년 9월 관리과장, 1979년 3월 관리부장으로 재직하다가 1982년 12월 삼성그룹 회장 비서실 운영 1팀장으로 전보되었죠. 1984년 2월 제1재단 관리 담당 이사로 옮겼다가 1985년 2월 삼성그룹 회장 비서실 재무팀 이사로 전보되었고 1987년 3월 재무팀 상무이사, 1990년 3월 재무담당 전무이사, 1992년 9월 회장 비서실 차장, 부사장 등 삼성그룹 회장 비서실에서 근무했습니다. 1993년 12월 삼성화재 해상보험으로 옮겨 부사장에 취임했고 1995년 1월 대표이사 부사장, 1996년 1월 대표이사 사장을 역임했습니다. 1998년 4월 삼성전자 회장실장, 사장 및 삼성그룹 기업 구조조정본부 본부장. 이 경력의 흐름을 보면 한 가지 특징이 보입니다. 그는 항상 핵심 조직에 있었습니다. 회장 비서실, 재무라인, 구조조정본부. 이 세 조직은 당시 삼성에서 전략과 자금, 그리고 방향을 결정하는 중심이었습니다. 즉, 단순히 승진을 한 것이 아니라 그룹의 핵심 정보와 의사결정이 모이는 위치에 지속적으로 있었던 것입니다. 이후 전략기획실장 등으로 재임하며 삼성그룹이 외환위기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후 장기 호황으로 가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이 시기는 외환위기 직후였습니다. 당시 많은 기업들이 구조조정과 도산을 겪고 있었고 대기업조차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삼성 역시 예외가 아니었고 그룹 전체를 재편하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구조조정본부는 이 과정에서 계열사 정리, 투자 방향 설정, 사업 재편 등을 담당했고 이학수는 그 중심에서 의사결정에 관여하게 됩니다. 이건희 체제에서 신임을 받는다는 것은 단순한 인사상의 평가를 넘어 핵심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위치를 의미했습니다. 이 신뢰는 그가 이후 그룹 내에서 오랫동안 핵심 역할을 유지할 수 있었던 기반이 됩니다. 이건희 회장의 각별한 신임 하에 계열사 매각, 빅딜을 주도적으로 처리했죠. 당시 신장암을 앓고 있었지만 업무 때문에 오랫동안 수술을 미뤘던 것은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이학수 전 부회장의 자산은 어지간한 중견기업 회장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에 위치한 19층 규모의 L&B타워 역시 그의 가족이 소유한 건물로 이 건물 하나만 해도 수천억 원 가치로 평가됩니다. 단순히 고액 연봉을 오래 받았다고 설명하기에는 규모가 너무 큽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한 번 더 의문을 갖게 됩니다. 연봉을 아무리 많이 받아도 이 정도 자산 규모를 만드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자산 형성의 구조에 관심이 집중됩니다. 결정적인 계기는 삼성 SDS 주식이었습니다. 회사가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전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확보해둔 주식이 이후 상장과 함께 폭발적인 상승을 기록한 것입니다. 당시 삼성 SDS는 지금처럼 주목받는 기업이 아니었습니다. IT 서비스 산업 자체가 아직 초기 단계였고 기업 가치 역시 현재와 같은 평가를 받지 못하던 시기였습니다. 이후 IT 산업이 성장하면서 기업의 역할과 중요성이 커졌고 그에 따라 기업 가치 역시 크게 상승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초기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경우 자산이 급격히 증가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내부 임원으로서 회사의 성장 가능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그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식을 보유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업의 성장 흐름과 함께 자산 가치가 확대됩니다. 수뇌부인 구조조정본부에서 본부장으로 일하면서 그룹 내의 실질적인 2인자 역할을 했습니다.
이 위치에 있었다는 것은 단순한 직책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룹 전체의 사업 흐름과 투자 방향, 그리고 기업 가치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위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삼성의 기업 가치나 정보에 능통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삼성그룹의 비자금 문제를 폭로했던 저서 삼성을 생각한다를 보면 이학수에 대한 다양한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해당 책에 따르면 이학수는 건강상의 이유로 날생선을 기피해서 회를 살짝 익혀서 먹었다고 하죠. 그리고 점쟁이에게 점을 보러 갔다가 당신은 한 사람에게 운명이 달려있다 라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이학수는 평소 이 일화를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하듯이 말했다고 합니다. 이건희 회장을 받드는 게 자신의 운명이라는 뜻으로 해석했기 때문인데, 이는 곧 일인지하 만인지상의 자리 또한 자신의 운명이라는 식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강남구 대치동 소재 본인 소유 빌딩인 L&B타워 건립을 밀어붙이면서 이건희 회장의 심기를 건드렸고, 이 때문에 이건희 회장이 경영에 복귀한 2010년 이후 그룹 내에서 완전히 밀려났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시한 대로 움직이고 시키기 전에 알아서 일 처리를 해오던 이학수 부회장이 이건희 회장의 조언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동을 했기 때문이라는 삼성그룹 내 관계자 증언이 나왔을 정도였습니다. 아무튼 삼성 기업 가치가 급등하면서 주식 가격도 수천 배 가까이 오르게 됐고, 이 과정에서 막대한 자산이 형성됩니다. 한 번의 선택이 평생의 자산 구조를 바꾼 사례입니다. 그의 사례를 두고 월급쟁이 신하라는 표현이 붙지만 한편으로는 거대한 부를 쌓은 것에 대한 논란도 존재합니다. 내부 정보를 활용한 것 아니냐는 시선, 일반 직장인과는 다른 출발선이었다는 평가도 뒤따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장 잔고 기준으로만 보면 대한민국 직장인 역사상 전례 없는 기록임은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이학수 전 부회장의 이야기는 단순히 따라할 수 있는 성공 공식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이야기가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례가 말해주는 것은 단순히 얼마를 벌었느냐가 아니라 어떤 구조 안에서 자산이 만들어지는가이기 때문입니다. 오너 일가도 아닌 삼성의 전문 경영인이 월급을 받으며 재산 1조 원에 가까운 자산을 쌓은 배경에는 삼성 SDS 주식이라는 결정적인 선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 하나만으로 모든 것이 설명되지는 않습니다. 그 선택을 가능하게 만든 환경, 그리고 그 선택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었던 조건이 함께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선택뿐 아니라 기업 성장, 산업 변화, 그리고 제도적 환경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런 요소들이 이어지면서 지금과 같은 결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오래 보유한 것이 아니라 성장 가능성이 높은 자산을 초기 단계에서 확보하고 그 성장 과정과 함께 가치가 커진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자산의 차이는 어떤 선택을 했느냐에서 시작됩니다. 잘 몰랐던 현대사에 대해 알게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